자,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키 관련된 얘기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 이제 터키 옆에 있는 국가죠. 근데 터키하고 조금 뭐 사이는 안 좋고 뭐 이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중해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스키로스 섬 같은 뭐 그러한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자 그리스는 지중해 뭐 위치한 나라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뭐 아테네, 뭐 아크로폴리스부터 해서 여기는 이제 헤리티지 투어리즘 쪽으로 유명하죠. 세계 유산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 날씨가 일단 좋고 따뜻하고 자 그래서 이제 2018년 기준 그리스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뭐 3,200만 명에 달한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아주 유명한 관광 대국이고 이건 뭐 말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다. 아시아 국가의 부유한 신흥중산층이 그리스로 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계절 관광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어, 중국인들이 많이 갔네요. 수도 아테네와 중국 베이징 간에 직항 노선이 생겼고 그리스 국민 5명 중 1명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광업은 그리스 외화벌이의 4분의 1에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관광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 정부의 그런 일반 관광이 아니라 헬스 앤 웰리스 투리즘 지원 정책 강화 한번 보시면 자, 그리스 정부는 치유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자국 및 관광객, 자, 여기 중요하죠. 자국 및 관광객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을 1급 지방행정부와 지방자치제를 구성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터키나 그리스나 이렇게 보면은 웰리스 관광을 하겠다 하면은 민간에서 무엇인가를 주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 웰리스라는 것 자체는 항상 얘기하지만 의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 학문적인 게 뒤섞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 그 지자체의 어떤 미션으로 그것을 주고 구성을 한다라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무엇인가 법적인 제재를 완화를 시켜준다라든지 뭐 이러한 방식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뭐 온열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뭐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많은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핵심 개념은 국가 정책으로 1급 지방행정부와 지방자치제를 구성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 차원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을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새로운 이제 관광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선행 조건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차피 법적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을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거와 이득 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다른 산업과의 무엇의 형평성이라든지 무엇을 위해서 그 중재책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갖고 있는 체계에서 안 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겠다.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만 하고 중요한 걸 할 수가 없죠. 관이 빠져버리면은 자 특히나 스파 의료 관광 분야 및 5년 시절 사용에 있었고 다양한 지원 정책 및 보조를 하고 있으며 헬스 앤 웰니스 투어리즘이 통합된 그리스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지원해 준다면 구체적인 얘기는 없네. 또한 그리스 정부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목적지 중 하나인 그리스를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한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배경 같은데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 헬스 앤 웰니스 투어리즘의 강점부터 한번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용어의 대다수가 그리스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 잘못 쓰는데 라틴어예요. 실제로 의료 용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의학 용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의료 용어라는 말은 없어요. 의학 용어가 맞는 표현이에요.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그 대다수의 뿌리가 물론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들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학 용어는 라틴어하고 영어의 조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 물론 그리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요거는 잘못된 정보. 그리스는 개인 및 공공 부문 모두
최첨단 운영실과 하이브리드 운영 극장을 운영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고 수준이다. 이건 잘 뭐 그렇다 치고, 자, 요거는 이유가 돼. 첫 번째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 전문성 덕분에 그리스 의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며 숙련된 간호사를 다수 보유하여 수요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양질의 관광 상품을 활용이 가능하다. 자, 높은 수준의 교육 및 훈련 전문성. 자,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럼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의사들의 이러한 실력 자체는. 자, 첫 번째를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의학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국제저널에서 활동하는 어떠한 의학자들의 수라든지 그리고 뭐 꼭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상이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실무적인 것에서 어떠한 수술의 어떠한 병이나 질병에 대해서 그것을 완치시킨다든지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수술법이라든지 치료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이제 완치율이라든지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따지죠. 그런 걸 가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간호사가 숙련이 됐다. 뭐 그거는 이제 그건 어느 국가나 숙련된 간호사는 많이 있어요. 그건 뭐라 못하겠고, 특히나 그리스의 헬스 앤 웰니스 투리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타 국가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된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헬스 앤 웰니스 투리즘 그 중에서 메디컬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결국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비용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죠. 결국은 비용 우위 전략이죠. 이거는 비용에서 자기가 우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겠다. 비용 우위 전략이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용 우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가격이잖아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북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뭐 그닥 큰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가격에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싼 국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뭐 되게 짧게 썼네요. 그리스는 터키는 많이 썼는데 사례조사 답사기관 뭐 보시면은 터키 스파 탈라소 및 건강 리조트 협회를 방문했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살라소 테라피 TH죠. 탈라소 테라피 영어는 살라소 테라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데기 발음이죠. 자, 뭐였죠? 탈라소 테라피라는 게. 자, 바다죠. 바다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테라피를 하는 것을 살라소 테라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수욕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변에서 나오는 머드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탈라소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터키 스파 탈라소 및 건강 리조트 협회는 뭐 투록스파인가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은 터키에서 이제 스파, 셀라식 요법 및 기타 치료 및 건강시설 갖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터키 내에서 어떠한 해양에 관련된 탈라소 테라피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그런 협회고, 또한 스파 및 터키 스파? 맞죠. 또한 스파 및 탈라소 주요 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어 허가된 온천수 및 웰니스 관광 산업의 신규 투자 증가로 인해 9년간 온천수 온천 및 탈라소 센터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토록 스파는 글로벌 웰니스 서밋의 제휴협회로서 글로벌 웰니스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제 수준의 스파 및 웰니스 산업 전문가와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더라. 뭐 주소는 이렇게 된대요. 그럴 갈 일은 없죠. 근데 갔다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이제 뭐 면담을 했다. 여자분이 가셨구나. 뭐 이렇게 면담을 했다라고 치고요. 면담으로 해결이 될까나. 주요 면담 내용 같은 경우에 특징. 협회 스파 탈라보거 센터는 비정부 기구로 유럽의 온천협회 ESPA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 특히 SPA 분야를 스파 분야죠. 스파 분야를 대표하고 유럽연합 수준의 국제 구성원으로 위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 뭐 2000년 업계 최고의 스파 탈라소 뭐 이런 거죠. 됐고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터키 지역의 스파 탈라소 치료의 설립과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보장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정부 기구지만 어떠한 민간 기구이긴 한데 전체적인 터키 지역의 스파나 살라소 테라피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시장에서의 어떠한 비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립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응용 스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키 웰리스 관광산업 동향 보시면 열 치료, 물리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 조건, 절차 및 관련 원칙 등 규제하고 감독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규제 및 감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이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 및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및 감독을 통해서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적인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기관들이 입는 피해를 막는다든지 불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불법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합법적 기구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데 왜 피해를 입느냐? 불법적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고객들이 그런 걸,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장에서 학습과 태도 형성되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걸 자꾸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거는 그냥 합법적인 게 들어오는 순간 합법적인 거는 당연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벌써 그렇게 학습을 해서 그런 태도가 형성되어 버리면은 예, 그 규제가 조금 있는 어떤 합법적인 게 들어와도 그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규제 및 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규제 감독이 엄격한 게 관광 쪽으로 연결하면은 사행산업이겠죠. 사행산업. 그러니까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갬블링 관련된 것들이죠. 예. 카지노 아니면은 뭐 슬롯 머신, 머신도 있을 것이고 경마도 있을 거고 홀스 레이싱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레이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 사행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사행성 감독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총리실 산하에. 저도 몰랐어요, 원래. 근데 작년에 이쪽 그 보고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규제하고 감독을 하는데 가장 핵심 기능은 뭐냐 그러면은 규제 감독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사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웰리스 관광 분야에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 이러한 기구들이 명색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어떠한 사법적인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부여를 한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 기업에서 실제로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개인 시설 아닌 이상에는 뭐 이런 것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경찰에서 이런 부서를 운영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실제 이런 거 만들고 그냥 저기 관련 원칙 등 규제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권한을 주든지 권한을 주지 않았을 때는 실제는 이제 사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찰 같은 데라든지 실행할 수 있는 기관과의 어떠한 현실적인 코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규제 감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리 감독 시스템으로 인해서 터키 지역의 환자들은 의료검사 전 온천에 갈 정도로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터키만이 아니라 서구권 국가에서는 온천이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약간 그 의료적인 그러한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가긴 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웰리스 여행에 대한 동기와 웰리스 관광 산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 봅니다. 웰리스 관광객이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 관광, 웰리스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어쨌든 니즈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터키가 유럽 중에서도 온천수라든지 웰리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라든지
현대적인 뭐 의료시설의 뭐 접목이 된다라든지 뭐 잘 훈련된 보건 인력 등이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터키의 이제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 유형을 한번 보시면 터키의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은 주요 이제 온천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뭐 일반적이다. 수중 운동, 마사지, 수중 치료 뭐 이런 거 온천수를 이제 주로 이용해 갖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탄불 메디컬 뭐 서멀 이런 데 가보면은 뭐 27년에 뭐 시작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열 스프링, 그러니까 열 스프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핫 스프링이죠. 그러면 그냥 뜨거운 온천이라고 그러죠. 뭐열 스프링 이상하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핫스프링이에요. 뜨거운 온천이에요. 냉천 있고 온천 있잖아요. 온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새로운 개념의 온천으로 고품질 재료와 제작으로 구축한 기관이다. 최초이자 유일한 터키 이스탄불 의료 클리닉 스파열 치료. 현대 물리학 및 수중 치료의 접근 방법과 전통적인 온천에 대한 걸 한다. 자, 그래서 온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철저한 어떠한 의료 행위가 추가되는 뭐 이러한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스탄불 메디컬 서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스탄불 메디컬 서멀의 뭐 투슬라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광천수는 1300년대부터 사람들한테 치유액을 보유했고 많은 질병과 자연치료 효과로 활용되고 있더라. 이것도 하나의 어쩌면 헤리티지 투어리즘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데가 프랑스로 치면은 에비앙 같은 도시겠죠. 에비앙 같은 거, 물이잖아요. 그 도시 이름이 에비앙이에요. 아니면은 영국의 바스라는 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베스 얘기하죠. 바스라는 게 도시에서 나왔죠. 바스라는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에도 많죠. 그런 도시들이.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기관의 주요 목표는 도시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손님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뭐 이건 뭐 면담자까지는 뭐 찍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스탄불 메디컬 뭐 서멀의 특징은 무엇이냐? 뭐 27년에 3명의 사업가와 2명의 의사. 자, 여기서 핵심은 의료인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합병해서 설립했으며 터키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시설인 스파 개념을 도입해서 이스탄불 메디컬 서멀이라고 해석했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서는 이 어떠한 이 뭐랄까 메디컬 그 스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것이 의료기관으로서 어떠한 저런 복잡해요. 한국은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내국인이 방문했을 때 이것이 요양급여로 처리가 된다라면 일반적인 사업가가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설립해요? 의사가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터키는 좀 다를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일반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고 의료와 연관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요양급여하고 상관이 없는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냥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한국에서는 이게 보험 처리를 할 것이냐, 내국인 대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설립하는 사람도 달라져요. 의사만 할던지 할 수 있던지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것부터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의 온천수는 치유의 근원인 크고 작은 온천을 기원전 8세기에 뭐 기원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뭐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1935년에는 터키 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온천 면허를 취득한 당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세요. 면허증을 주는 제도인가 봐요. 그러니까 면허를 준다라는 거는 면허하고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자격하고는 틀리죠. 한국에서는 온천수가 있으면은 어떤 자격만 되면은 온천을 운영할 수가 있지만 터키 정부는 어디서부터 면허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전 면허가 나온다, 온천 면허가 나온다라는 뜻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곳은 온천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면허 무엇을 주냐? 일반인들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너희는 어느 조건을 넘어가기 때문에 면허증을 발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줘요? 보건복지부에서 줘요. 관광이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는 굉장히 메디컬 트리트먼트 위주로 진행된다는 거겠죠. 그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보질 않았어도. 그런데 면허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가 크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면허증은 모두에게 금지시켜요. 그리고 일정 조건이 되는 기업체라든지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허용시켜주는 걸 면허라고 그래요. 운전면허가 대표적이죠. 다 못해. 하지만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운전면허예요. 변호사 다 할 수 없어.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돈을 받고 변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 조건을 넘어야지만 면허증을 소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교수들은 면허증이에요? 아니면 자격증이에요?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면허도 아니고 자격은 있겠네요. 면허는 아니더라도 무슨 자격이죠? 박사학위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다. 그럼 면허가 아니고 자격이죠. 네, 자격. 그렇다고 좀 애매하긴 하네. 이 말을 하기 좀 그렇다. 네. 또 없으면 또 대학에 못 오잖아. 면허는 아니야 어쨌든. 근데 뭐 그건 뭐 떠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면허라는 거죠.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취득한 당사는 미네랄 워터, 핫 미네랄 워터예요. 열 미네랄 워터 이상합니다. 그 스파 워터 및 치유 온천수. 그래갖고 이건 뭐야 트리트먼트 할 수 트릿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온천수의 효과, 우리가 앞에서 스파 투어리즘 얘기할 때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물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근거를 가진 물이라는 거예요. 온천수의 효과를 전통 및 현대의학 등 응용 분야의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효과를 과학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온천을 한 달 동안 이러이러한 질환에 있는 환자가 이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아지더라. 그러니까 대체의학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천과 관련된 과학적 다수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온천수가 인간이 자신을 뭐 이렇게 한다, 내부 장기를 청소한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보시면은 뭐 여기 뭐 성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특히나 이스탄불 이제 뭐 메디컬 더말은 터키 최초이자 유일한 스파 큐어 뭐 클리닉으로 뭐 되어 있고요. 네, 뭐 헬스 투어리즘 분야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한다.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느냐? 관광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액티브 라이프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액티브 라이프 패키지는 대충 눈치가 오겠지만 방문객의 지친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웰빙 휴가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 그래서 치유와 휴가를 같이 엮어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 건강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 7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며 자, 그래서 하루가 아닙니다. 최소 일주일을 보통 얘기를 하죠. 인생 코치와 함께 되는 받게 되는 교육은 우리 시설에 떠나더라도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중요한 거는 시설을 떠나서라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계속성을 보장한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웰리스 관광은 단기간의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스파 투어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끝난 다음에 AS를 해주는 기관들도 있고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어떠한 개인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 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관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뭐 액티브 라이프 패키지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건강 테스트 파크에서 영양사팀이 가장 적합한 음식 그렇죠. 음료, 메뉴 이건 항상 따라오는 것이고 물리치료사가 운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신체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영양사도 중요하고요. 자, 이래서 웰리스 관광객은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료하고 뭐 음식을 통해서 뭐 한다. 자, 그리고 7일간의 액티브 라이프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테스트를 통과한 방문객은 더욱 즐겁고 뭐 삶을 유지한다. 뭐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떠난 날부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방문율이 높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은 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재방문율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예. 요것이 이제 그 밖에 뭐 웰리스 프로그램, 뭐 수중 치료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고 있고요. 예, 뭐 온천수를 가지고 뭐 휴식을 하고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치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 터키, 뭐 데니즐리 그래갖고 팜 소멀 호텔은 수프로다핀 산기슭에 파무칼레 이 뭐 지방에 위치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온천수를 활용한다 그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보시면. 자, 보시면 뭐 의료 관광과 웰리스 관광의 기준, 향후 웰리스 수요자를 고려한 관광 상품화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특권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나아가 네이즐리를 헬스토리즘 도시로 육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유층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까요? 여기 중간에 있죠. 호텔과 의료센터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손님이 1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호텔이 갖고 있는 단점은 전문 의료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 의료 인력이. 그렇다고 전문 의료 인력과 전문 의료 시설을 호텔에다가 상주시키기에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웰리스 관광에서 오는 치료를 받고 하는 호텔들이 일반 병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핵심이 돼서 웰리스 관광이 운영될 때는 본인들이 그러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의료센터하고 같이 코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관광 호텔이라는 것 자체가 가망성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호텔은 숲바로 옆에 뭐 이렇게 지어졌으며 뭐 8개 블록과 236개의 객실이 숲도는 수영장 전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텔이에요. 하지만 이 호텔은 의료센터하고 매우 가까워서 1분 이내로 갈 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온천수가 어떻다. 자, 연중 58도 온천수를 얻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화학적 처리 없이 실내 또는 야외 수영장을 할 수 있더라. 뭐야? 에비던스가 있는 물이죠. 무엇인가 힐링 워터라고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도 터키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면허를 받은 시설의 온천수 다르죠. 그래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받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굉장히 치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반 온천이어도. 그럼 일반 온천을 갈 것이냐 이렇게 면허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 당연히 여길 가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고 무엇인가 안정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노벨 메디컬 센터의 역할 및 주요 뭐 시설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쭉 뭐 로봇 기술 이런 거는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읽어봅시다. 뭐 이런 거 시설이 있더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 웰리스 프로그램의 운영 인력 현황 보면은 3명의 물리치료와 재활 전문가, 1명의 치과의사, 8명의 물리치료사, 뭐야 막 섞여 있어. 5명의 스포츠학자, 23명의 물리치료사. 뭐야 이게 이렇게 글을 쓰면 어떡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의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 보면 1명의 치과의사 보고 실제 의사는 없네요. 간병인, 의학비서, 신경학 컨설턴트, 정형외과 컨설턴트 이 사람들은 의사들 아니거든요. 컨설턴트, 학자, 계약된 병원센터.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실제 의료기사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을 고용을 하고 어떠한 의사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게 원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뭐 읽어보시면 돼요. 재미로. 뭐 이렇게 생겼대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너무 비슷하니까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가면은 5성급 고급 호텔이 이제 중심이 이것도 호텔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총체적인 스파 트리트먼트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브랜드들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우리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오고요. 이제 호텔에 이제 웰리스가 같이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도. 다 읽어보시면 비슷합니다. 하나만 잘 설명하면 되죠. 뭐. 비슷한 호텔들 자꾸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보세요. 5성 떠만 호텔. 이것도 5성 호텔. 호텔을 기본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 목욕과 음료수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많은 온천들 같은 경우 온천물을 직접 먹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방문객의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여기도 역시나 인증 있는 그 면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스는 뭐 비슷하겠으니까.
뭐 헬스 앤 웰리스 투어리즘 산업의 유형에서 뭐 쭉 나눠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했었던 것이죠.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됐고요. 시사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더 궁금하신 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리스 관광산업의 동향, 그래서 웰리스 산업의 유형 및 범위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뭐 전망이 된다. 자, 현재 웰리스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인건비를 뭐 쭉 했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스파부터 해서 온천 웰리스 관광부터 해서 웰리스 미용과 항노화까지 정체가 다 들어가요. 웰리스는. 앞으로 더 많이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본적인 것만 매칭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세분화시켰다. 고급 문화에 점점 대중화될 것이다. 자,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고급 문화에서 점차 대중화될 것이다. 모든 관광은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대중관광객이 됐다가 FIT로 변하고, 웰리스도 지금은 굉장히 비싼 거였지만 산업 구조에 따라 갖고 또 중저가 상품들이 등장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고가의 상품이라는 것, 그런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는 당연히 다양화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웰리스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 정서적 웰리스 추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육체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미용 이외에 앞으로는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훨씬 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될 것이고 실제 강조화되고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노화와 미용은 당연한 것이고 직장 업무 웰리스, 직장 웰리스 개념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자, 이거 얘기했었죠. 제가 스파 투어리즘 얘기를 하면서 작업 치료라든지, 작업 치료가 아니라 어떠한 그 사람의 job과 어떠한 휴식이라든지 일과 휴식에 대한 어떤 균형, 밸런스에 관련된 웰리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핵심 개념은 특정 장소와 특정 기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것. 그러면 웰리스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냐? 한 번의 일회성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컨트롤해 어떤 그 고객의 전체적인 삶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뭐 온천수, 뭐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연계, 이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웰리스 관광에서는. 그거는 그냥 병원을 가고 끝나는 것이고, 호텔이나 고급 리조트가 중심이 돼서 의료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의료관광과 웰리스 관광 산업은 이제 뭐 애매모호해졌고, 시설 및 프로그램이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정신적, 정서적 웰리스에 관한 관심이 다양한 웰리스 소비 문화를 양상하더라. 뭐 요 얘기는 뭐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있고. 영암이랍니다. 어디서 갔다 온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나마 지금 현재 터키하고 그리스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라는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웰리스 관광이 되어 있는, 한국 말고 실제 유럽 국가들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를 보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또 올려드린 게 있어요. 뭐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러시아 쪽 계열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같이 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죽음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다크 투어리즘과 이제 웰리스 관광하고 연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할 건데, 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대면 실강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